본인이 너무 아는 게 없는데 이재명 너무 똑똑하고 나라 운영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하니까 에이씨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25만 원 웃기지만 100억 줄게 100억. 지금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토론이 강제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곧장 표결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오후 4시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된다. 거부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제 우원식 의장도 이것을 상정을 하면서 굉장히 그 상정의 변을 길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상병이 순직한 지 곧 1년이다. 그럼에도 아직 최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이 안 됐다. 국민 60% 이상이 최상병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제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좀 마무리를 해야죠. 최상병 특검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권이 무너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용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겠죠. 이보다 더 무서운 특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할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아니라 재표결을 할 때 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민주당 안에도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동훈 당권주자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민주당 안은 약간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발의하는 그런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은 지금 특검을 임명하는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지금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이것을 하겠다라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표가 되면 또 쌩까겠죠. 이거 뭔 소리야. 내가 그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발 빼고도 남을 인간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으로 가는 것이 맞고 물론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가 추천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특검은 반드시 관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 어제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한일 동맹 이따위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고 끝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정말 다 정신 나간 의원들일까요? 최상병 특검을 하자는데 최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보자는데 이것을 끝까지 반대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거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닌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특검법이 정권의 핵심부를 향하고 있잖아요. 즉 용산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여당이니까 엄호를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도 아마 뒷자리에 가서 자기들끼리 차 마시고 술 마시고 하면서 자괴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이건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요. 최상병 특검 국민의 60% 70% 가까운 사람들이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가진 부모라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특히 아들을 군대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뭐 훈련병들 막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누가 이 해병대 최상병, 해병대 대원들을 그 물살이 급한 곳에 집어넣는지, 왜 넣는지, 그리고 그걸 수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외압을 통해서 빼내고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런 것을 국민들은 궁금한 겁니다. 어찌됐거나 하여튼 8명만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하면 재표결을 하더라도 통과를 대표결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쓰잘데기 없이 지금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밤새고 뭐 난리를 치던데 밤샌 게 아니라 어제 시작하자마자 잠을 막, 물론 국회의원들이 힘들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이해합니다. 잠자는 국회의원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잠이나 자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유상범 의원이 딱 나섰는데 최수진 의원이 그냥 곧바로 한 20분 되니까 바로 고개를 뒤로 제치고 잡니다. 최수진 의원이 나쁩니까? 아니요. 최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들으나 마나 한 소리.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최상병 특검 반대하는 게 맞아?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잔 거 아니에요. 응? 김민전 의원, 요즘은 입이 굉장히 세던데,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도 바로 잡니다. 왜 자겠어요? 이게 정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막아야 되고 민주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지만 김민전도 교수 출신 아니에요? 야, 참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당연히 최상병 특검이 통과가 돼서 그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자괴감 드니까 잠이나 자자. 그런 생각한 거죠. 나는 그래서 최수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이 잠잔 거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심경이 어땠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최상병 특검 이거 좀 하자는데 이렇게 지금 용산 커버하겠다고 악을 쓰고 달려들어야 됩니까? 잠자는 사람이 오히려 더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최수진 의원 잘했어. 김민전 의원도 좋아. 자야 돼. 그럴 때는. 뭐 잠이 오는데 자야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 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 반대한다고 하고 있고 최상병 특검 추진하는 민주당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안 와야 됩니까? 자야죠. 저분들이 아마 꼭 잠이 와서 자는 건 아닐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는 어디냐. 국회에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용산 지키겠다고 이래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잔 거죠. 그리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 의원실 의장한테 인사도 안 해 가면서. 아니 아무리 여야가 대치를 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딱 시작하는 말 있잖아요. 본회의장에 딱 단상에 서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꼭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게 레토릭이야. 그것이 바로 상호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진짜 존중합니까? 존경합니까? 표 줄 때나 국민 존경하고 그러지. 국회의장이 얼척없는 국회의장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도 그래도 올라가면서 인사하고 올라가면 국회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의장한테 인사하고 돌아서서 의원들한테 인사하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해. 이렇게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운 데가 없다. 하여튼 뭐 쌍놈은 아니겠지. 다 양반 출신일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인사는 왜 안 하느냐라고 직접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 받을 만큼의 행동을 하면 인사를 하겠다. 뭐 존경받을 짓을 해야 인사한다. 국회의원씩이나 된 사람들이 품격 없이 말이야. 아무리 나라의 품격이 떨어지고 품위가 없는 행동들을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따위 행동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김승수 의원도 마찬가지야. 그 전날. 응? 왜 인사 안 하냐. 그러니까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경 안 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왜? 상호 존중의 의미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사 제일 못 받고 욕이나 먹고 어디 가나 해야 될 사람이 누구요?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 응? 대통령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말이야. 국회의장 앞에서 국민의 대표인데 그래도 하여튼 뭐 이제 잘했어요. 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것도 괜찮아요. 와, 근데 어저께 또 이제 대통령이 일을 좀 했어. 일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뭐 로드맵 발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 상황을 보고 받은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냐? 한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오기가 창창한 거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좀 지원을 하자.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그때 대선 과정에서 총선 과정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그러면 전 국민에게 지급을 못하겠다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 지급도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이제 술이 깼나?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럼 25만 원을 왜 줍니까? 25만 원 왜 25만 원만 줍니까? 한 10억, 100억씩 주지? 이따위 이야기를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 여당 대변인 정도에서 나와도 대변인 너 물러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판입니다. 이것은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재명 대표를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주장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어마어마한 회의를 하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비판을 한답시고 한 10억, 100억씩 주지 25만 원만 줍니까? 왜? 뒷골목에 무슨 선술집에 앉아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품격도 없고 품위도 없는 하여튼 이게 근데 이 행안위를 통과했어. 행안위 상정이 됐죠. 상정이. 지난 2일에 이 부분이 물론 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무슨 예산 편성권,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놓고 왜 25만 원만 줍니까? 10억, 100억씩 주지. 뭐 오기쟁이야, 오기쟁이.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통을 옥이나 파고 있습니까? 예? 옥이나 부리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에요? 뭐 얼마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를 해야 된다. 이따위 말을 하면서 협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밥그릇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치를 하려고 하면 자기 신의 고집도 꺾어야 되는 것이 고집을 또 꺾고 양보를 해야 협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5만 원을 줍니까? 한 100억씩 주지? 라고 비아냥된다면 그건 야당하고 싸우자는 거죠. 품이 없는, 품격 없는 말 정도가 아니라 야당하고 싸우자는 거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어. 2년 동안. 쌈박질만 해왔지.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과 협의하고 합의하고 협치를 해본 적이 없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참으로 천박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언어가 있습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 책이라도 좀 읽어보란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국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지 못해요. 내가 뭐 몇 명이나 유튜브 보고 내 걸 보겠어요. 나는 품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괜찮아.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 이장도 아니야. 동장도 아니고 무슨 뭐 협의회 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간 나는 천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 스스로. 물론 내가 그렇다고 천박한 놈은 아니에요. 천박한 대통령을 향해서 천박한 의원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 되갚아주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품격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다 알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언어를 사용하란 말이야. 지금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 대표가 현금을 주자고 했습니까? 네?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현금 주자고 했냐고. 25만 원. 지역
화폐로 투자했잖아. 지역 화폐가 뭔지도 모르니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그 지역에서 그걸 쓰고 그러면은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러면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러면 국가가 튼튼해지는 건데 지금 세수 펑크가 얼마야. 근데 입만 열면 부자 감세 이야기하고 그따위 말만 하고 철 자빠져 있으니까 야당에서 그럼 25만 원이라도 지역 화폐로라도 지급을 좀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왜 100억씩 주라고요? 100억 줘봐 그러면 나한테. 10원 하나 줘본 적이 없는 작자가 뭐 10억 100억 이야기하고 있어. 응? 1원이라도 줘봤냔 말이야. 내가 줬지.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줬어. 세금으로 내가 월급 받은 데서 원천징수해서 내가 냈지.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것이 뭐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 나한테 준 적 있냐고. 없잖아. 그럼 100억 줘. 나도 좀 집도 사고 외국 놀러도 다니고 디올백도 좀 사고 시바스 리갈도 좀 먹고 하게. 100억 줘보라니까. 주도 못할 것들이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10억이라도 줘봐. 10억이라도. 아니 10원이라도 줘봐. 맨날 내 돈만 삥만 뜯어갔잖아. 내 돈만 다 뜯어가 놓고 뭐 25만 원 주자가니까 10억 100억 이야기 나오고 쳐 자빠져 있고 말이야. 이 말이 돼?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때 이미 검증된 정책이다. 모르면 물어봐라.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 이무 씨가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말을 막 한 걸 보면 난 오늘 요새도 이렇게 기사를 읽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열등감이 너무 많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좀 유식하잖아. 공부도 좀 했어. 일단 대통령 공부를 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유식하니까 이 무식한 인간이 너무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힘은 지가 세. 막 멧돼지처럼. 근데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한단 말이야. 쟤 얄미워. 이재명 대표 얄밉겠지. 대통령 입장에서. 윤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어.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냐. 환장하겠어 아주. 제가 콱 진짜 때려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기소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죄가 없어. 이러니 얼마나 미워. 힘센 바보 동네 형이, 응? 동네 똘똘한 동생이 엄청 야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못해보고. 열등감이 너무 많은 거야. 열등감이. 좀 하고 있는 거 보면 겁먹은 강아지 같아. 최상병 특검이 너무 무섭죠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시끄럽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환장하지. 앞으로 죽어도 영수회담 안 할 거예요. 야당 대표하고 만나면 안 가질 겁니다. 진짜 환장하는 거야. 너무너무 똘똘해.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 똑똑한 거야. 막 다 알아 뭐든지. 그러니까 짜증나. 나락에도 짜증이 날 것 같아. 나도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막 나를 쫙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양봉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런 거야. 쫙 이야기하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말이 짜증이 난 게 아니라 내가 사실 나한테 짜증이 나. 아, 내가 진짜 좀 많이 부족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쪽으로 이제 화살이 가. 그래서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가 뭐 이해는 합니다. 본인이 너무 아는 게 없는데 이재명 너무 똑똑하고 나라 운영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하니까 에이씨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25만 원 웃기지만 100억 줄게. 100억 25 100억 좀 줘봐야 100원이라도. 오늘 또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점심 먹어야 돼. 옆집에서는 뭘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돈이 없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방음을 안 하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혼자 떠듭니다. 근데 옆에 사무실에서 지금 드릴로 뭘 막 박아. 망치지라고 난리가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여기 임대니까. 지도 임대고 나도 임대야. 그러니까 뭐 지금. 근데 사무실에 못 박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드릴로 막 뚫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인이 나중에 다 돈 내놓으러 갑니다. 자, 아이고, 그건 그렇고, 나 윤석열의 이야기하다 보면 화가 혼자 나가지고, 뭐 혈압이 오르려고 그러네. 이 혈압이 그렇다고 내가 막 높고 그러지는 않아요. 검지님이 그게 말이라고 하냐? 초등생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쿠자님이 네가 뭔데 국민들의 돈으로 술 처먹고 돌아다니냐? 네가 뭔데? 또 한 분이 저 인간은 말을 더럽게 많이 하는데 쓸만한 말이 없어. 죄다 헛소리야. 그랬어요. 늠름느니 대통령 수준 말 뻔세 참 저질스럽구나. 그랬어. 배하나님이
멘트 참 저렴하다. 멘트 참 저렴하죠. 박종재님이 저게 대통령 수준의 말이 맞는 건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술 처먹으면서 몇백억씩 쓴 것은 안 아깝고? 안 아깝고? 안 아깝죠. 내 주둥아리로 들어가는 건 원래 안 아까운 법입니다. 늠름님이 썩열이 저급한 언어,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수준이다. 한심해서 말문이 막힌다 그랬습니다. 니드리님이 수행원 데리고 돌아다니며 혈세로 쇼핑하는 마누라는 이쁘기만 하지. 어우 이쁘지. 3S님이 그만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자 그만합시다. 너도 그만 내려와. 나도 그만할 테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